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투스에서 대학별고사를 맡고 있는 김명철입니다. 와, 대박.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에 논술로만 4개 대학을 모두 합격한 선배와의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대 논술전형 모두 합격을 했고 학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혜민 선배와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 합격의 기운을 팍팍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혜민 선배는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한 그 선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친구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알고 있는데 일반고에 다니는 평범한 선배였어요.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너 논술로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선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월, 8월, 9월, 10월 끝까지 논술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빠짐없이 열심히 했던 게 굉장히 주요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강의 중에 민논시랑 반출젠 파이널까지 끝까지 잘 따라온 그런 친구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와 인터뷰를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신민철 선생님과 함께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도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배와 인터뷰 만나러 가도록 할게요. 자, 친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9학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 계열, 경희대학교 자율전공학부, 한국외대 ELLT학과, 중앙대 영어교육과의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조혜민이라고 합니다. 와, 대박. 논술 전형으로 4개를 합격을 했는데 혜민이는 논술 전형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저는 일단 평준화 일반고에서 내신 2점대여서 제가 원하는 높은 대학을 가기에는 성적이 높지 않아서 논술 전형으로 제가 목표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논술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자, 논술 경쟁률이 높고 치열하다는 친구들의 인식이 있는데 혜민 학생은 이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었나요? 일단 제 주변 친구들도 논술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주변 분들도 논술이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논술로 합격한 선배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논술보다는 조금 더 학종으로 낮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셔서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하는 목표에 달하는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논술 전형을 선택하기로 했고, 그만큼 부담도 많이 됐지만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노력한 끝에 논술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혜민이는 4개 대학에 논술로 합격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학교별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성균관대학교 논술 문제는 어떠했고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성균관대학교 문제는 3문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류 요약, 두 번째 문제는 자료 해석, 세 번째 문제는 논증형 문항이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인 분류 요약은 분류의 정답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점에 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로 자료 해석은 저는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출제자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해석을 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은 논증형 문항이었는데 답안 구성을 깔끔하게 작성을 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법치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것 또한 예상 주제로 공부를 했던 것이라서 큰 문제 없이 당황하지 않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혜민이 경희대 논술도 합격했는데 경희대 논술은 어땠나요? 일단 경희대는 제시문의 길이가 긴 편인데요. 그리고 경희대는 특히 공통 주제를 찾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 점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리고 비판이나 분석하는 문제도 비판이나 분석의 대립점을 잘 부각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수리 논술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수리 논술도 인문 논술을 공부하듯이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험 당일에는 당황하지 않고 잘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외대 논술은 어땠나요? 일단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최대한 컴팩트하게 답안을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문장이 정말 필요한 문장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이를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자, 중앙대 논술은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중앙대는 매년 세 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출제되는 패턴들이 매년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대학교는 제시문의 수는 많지만 시간이 부족한 편은 아니라서 최대한 수정을 하고 또한 중앙대학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논술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요? 일단 저는 여름방학 전까지는 기초적인 논술 쓰는 방법을 배우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실제 지원한 대학들 각각 스타일을 분석하고 쓰는 방법들, 유의사항 등에 유의하면서 그 대학 스타일에 대해 적응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점검을 해보고 이에 대해 이러한 주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제가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논술의 경쟁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제가 어마어마한 논술의 경쟁력을 뚫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논술의 경쟁률에 미리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공부를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꼭 합격에 이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투스에서 대학별고사를 맡고 있는 김명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꿈을 잇는 강사 신민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친구 선배들의 인터뷰를 봤었는데 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민철 선생님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자, 선생님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도를 또 많이 해오셨는데 네. 혜민이 같이 여러 개 복수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서 네.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비법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볼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정말 처음 시작해서 저희는 글쓰기를 바로 이제 시키는 편인데 시작하자마자 논술을 정말 쉽게 빠르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타고난 애들이. 네, 그렇죠. 이렇게 정말 감이 뛰어난 친구들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번 이제 내주는 또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또 자가첨삭이나 노트를 정말 꼼꼼히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자기가 마음을 갖고 정리해야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역량도 네. 약간은 필요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후천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좀 연결되는 말인데 논술은 운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인 게 이제 논술이란 게 저희가 가르치는 학생을 보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준비 없이 시험을 봤을 때는 이게 막 옛날에 참 속된 말로는 뭐 선풍기에 날려서 뽑는 거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노력한 친구들은 정말 글을 쓰는 게 깔끔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또 가르치는 이런 친구들이 붙어왔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자기가 논술에 대한 유형이나 그 독해력이나 글을 쓰는 문장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이건 운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좀 결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게 채점 기준이 다 있고 채점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합불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도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게 뭐 글쓰기 실력이다. 그냥 단순하게 글짓기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채점 기준에 따른 정확한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혜민이도 합격한 중앙대랑 한국외대 좀 얘기를 네. 해보려고 그래요. 중앙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답안 분량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유형의 대학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 이게 논술을 제가 가르칠 때 집을 짓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집도 한 번에 지어질 수 없듯이 논술도 정답의 첫 구조부터 짧게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명철쌤이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 역시 답을 먼저 정해두고 퍼즐을 맞출 때도 이제 옆을 미리 이제 쌓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색끼리 이제 조각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좀 정답을 먼저 정해두고 나머지를 조금 천천히 학습해 나가는 이제 습관을 기르시면 더 빨리 글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철쌤이 얘기한 것처럼 논술은 내가 답안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민철쌤은 그 논축학, 개론 뭐 이런 커리도 있고 네. 그걸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 선생님들이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해서 답안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래서 논술의 답안은 내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교수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 같죠. 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중앙대나 한국외대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네, 수가 맞습니다. 있겠죠. 자, 민철쌤 올해는 네. 작년과 좀 다르게 연세대가 논술 체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입시 환경이 연대나 한양대는 최저가 없고 네. 그다음에 성대랑 서강대는 최저가 있는데 연한성서라고 하는데 네.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좀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이게 참 연세대학교가 최저가 없어진 게 정말 기쁘면서도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한 게 이게 최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정말 치열해요. 전 이 친구들한테 이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준비하는 것도 정말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이 학교에만 목을 매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전체적인 내 논술의 6개를 쓸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잘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아시겠지만 최저 등급이 상위권 학교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노력 안 한 친구들이 맞출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최저 학력 기준 있는 학교를 쓰는 친구들이라면 굳이 논술을 준비한다고 미리 생각하는 것보단 수능에 정말 열심히 매진했을 때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수능과 논술을 함께 이제 전력을 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대는 올해 진짜 네. 대박 날 것 같고 원서를 엄청 몰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연대랑 한양대를 너무 전략적으로 이것만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네, 그렇죠. 최상위권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성대랑 서강대도 좀 네. 염두에 두면서 균형 있게 좀 나가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네. 지도해 오셨는데 올해 우리 네. 논술을 볼 친구들에게 끝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 제가 아이들이랑 상담할 때 많이 이제 아이들이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적어도 정시를 준비하는 것보다 수시가 10배 이상 더 안전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길이 조금 이제 멀게 느껴지고 이제 힘들기도 하겠지만 사실 12년 준비한 길의 정시의 길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커리큘럼을 따라서 이제 자가첨삭과 이제 논술 쓰기 그리고 구조를 익히는 것과 이제 글을 쓰는 것 모두를 함께 병행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이제 입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철쌤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수시 6장, 정시 3장. 근데 수시를 먼저 우리가 원서를 내죠. 수시 6장의 카드를 나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철쌤께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뭐 자기소개서나 구술면접도 지도를 하지만 네. 학종이 맞는 친구도 있고 논술이 맞는 친구들도 있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그걸 잘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수시 6장, 정시 3장의 카드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